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약속이 밥보다 중요합니다. 밥을 건너뛰고 메디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혁신당의 새빙선 두 척을 이끌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른쪽부터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혜민입니다. 네, 어머 머리띠 잘 어울리신데요. 네. 방금 머리띠 풀을까 고민하셨는데 고민할 필요 없고 계속 하고 계십시오. 네, 자 저희가 월간 김선민, 월간 이혜민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생방에 참여를 못해서 아쉽습니다. 독일에서 열려온 마음을 와우 독일에서 네. 네. 저희 메디치 미디어 구독자 수가 20만을 돌파하면 김선민 의원이 먼저 공약을 하셨어요. 파자마를 입고 나와서 네. 좀 춤을 추시겠다고. 네. 근데 제가 요새 시국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래도 두 분을 파자마를 입히기에는 저희가 혼날 것 같아서 파자마는 안 하고 캠핑 모드로 좀 바꿨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분위기 아닙니다. 좋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런 네. 분위기예요. 자, 우리 비록 무알콜이지만 네. 캠핑에 왔으니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짜잔. 네, 짜잔. 반갑습니다. 무알콜입니다. 무알콜입니다. 저만 유알콜입니다. 저희 음주 의정 활동 안 안 합니다. 합니다. 네. 장미꽃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오늘 제가 네. 이거 사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이혜민 의원님이 오늘 제가 아침에 봤어요. 어제 밤늦게 오늘 프로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면서 저에게 짧은 메일을 보내셨어요. 절 보고 왜 메디치로 마음이 가는지에 대한. 근데 제가 그걸 바빠서 아침에 온 걸 보고는 거의 점심도 지나서 그 메일을 보다가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깝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원들이 보는 슬랙방에다가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짧은 연애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올렸더니만 우리 직원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환호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장미꽃 비 오는 날 수요일 네,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네. 이거 알면 연식 나오는데 네. 자 그냥 토크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김선민 의원님 와 이게 참 도대체 체력부터 어디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또 출마하셨어요 지금. 그러게요. 네, 안 하고 지내다가 올해 들어서 출마 두 번째입니다. 그러네요. 네. 두 번째 네. 해보십시오. 네. 네. 메디치 시청자 여러분, 제가 7월 20일에 있을 저희 당 전당대회의 최고위원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반가워요. 김선민, 이혜민 의원님. 네. 네. 짝발리.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최고위 출마 전당대회를 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오늘 뉴스에 봤더니 뭐 조국혁신당 관심 끝났나. 그럴 리가. 그러니까 막 네, 이런 기사가 이럴, 뭐 네. 아주 좀 이렇게 정파적인 성향이 강한 어떤 네. 매체의 아, 제목을 휙 네. 잡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악의적인 보도에 저희 당원분들이 움직이실 분들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김선민 의원님 최고위 이제는 출마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출마하신 분들에게 최고의 전당대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당원들께도 당원들이 주인된 전당대회 만들어 드리려고 저는 아주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이혜민 의원님이 다 준비하고 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깜짝이야. 이혜민 의원님 지금 이번 전당대회 또 뭐 맡으셨어요? 전당대회 준비입니다. 홍보위원장이라서. 홍보위원장. 네, 이게 뭐 거기에 몇 명 들어오나요? 의자를 몇 개를 깔까요?부터 네, 시작을 해서 백드랍에는 무슨 메시지를 넣어야 될까요? 그다음에 전체 슬로건은 이미 다 정했습니다. 슬로건은 무엇으로 할까? 이런 것들 하고 맛보기 있습니다. 공개 안 되는 거죠. 맛보기는 하나 분명한 거는 제가 들었던 사회권 선진국의 최고의 슬로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그거 듣고 기대해 주세요. 그때 선거 때부터 제가 그 선거 방송할 때 사회권 선진국을 좀 쉽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게 없을까 하고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했는데 정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혜민 의원님이 딱 가져오신 거 보고 이거다. 그러고
네, 제가 최고의 홍보위원회를 꾸려서 그 안을 막 쥐어짜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7월 네. 22일 전당대회 때는 메디치 미디어도 출동합니다. 네. 영상 라이브 맞습니다. 해드리고요. 좋습니다. 저는 팬기자 신청까지 했어요. 제가 왕년에 기자였는데 그래도.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아마 네. 오시는 분들이 다 오길 잘했다. 안 오신 분들은 다음에 꼭 가야지 이런 생각 가질 수 근데 있도록 그 참석하려면 미리 신청을 네. 해야 지금 받고 있나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나요? 네, 네. 그럼 네. 홍보위원장님이 한 번 더 하십시오. 네, 7월 20일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우리 김선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최고에 출마하신 세 분의 후보에 대한 투표 직접 진행하시고 우리 대표님도 뽑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이제는 진짜 단단한 조직이 갖춰진 정당으로 태어나는 날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께서 수원으로 직접 오셔서 그 자리에서 아마 당원 신청을 하시면은 들어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투표하려면 주권정당. 주권당원. 주권당원을 주권당원을. 투표는 사실 투표인단은 이미 결정이 됐고요. 예, 지난주에. 예. 네, 하지만 그 역사의 현장을 음. 함께 해주시고 함께 환호해 주실 분들은 오시면 아,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야, 내가 저기 다녀왔어. 다음에 또 가야지. 이 말씀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한 말씀 보태면요. 어떤 집은 당대 앞두고 통하느라고 바쁘거든요. 와, 오늘 박지원 의원님이 나오셔서 옛날 70년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용파리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미 정책 정당으로 간 지가 언젠데 저렇게 아이고. 자폭을 하고 있냐면 근데 진짜 근데 이게 웃으면서 볼 일은 아니라 이따가 얘기하게 하고요. 예. 우리 이혜민 의원님 근황도 잠깐. 네. 저는 제일 궁금해요. 아드님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갔다가 이상하네. 아드님 미국으로 가셨나요? 아들하고 남편이 지금 미국에 있고요. 제가 3월 초에 네, 몸만 빠져나왔어요. 제 옷도 신발도 다 미국에 있고 네. 그 말인즉슨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삿짐 정리를 하러 지금 둘이 미국에 가서 오늘도 사진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거 버려? 이거 갖고 가? 이거 짐 싸야 돼? 그래서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포장이사가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서 남편하고 아들이 174박스를 쌌대요, 직접. 네. 그래서 오늘 이삿짐 센터에서 가져갔다고 하고요. 저는 그 사이에 의정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의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제가 과방위 소속인데, 22대 국회의 상임위 중에서 가장 많이 열린 게 과방이에요. 현재. 네. 몇 번 열렸어요? 7번, 8번, 뭐 이렇게 6번까지는 카운트를 했고요. 네. 근데 그 사이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고 그 사이에 탄핵 소추안 제출하고 과천에 있는 방통위 찾아가서 한번 들어눕고 속성으로 모든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청 때문에 인청 준비로 거의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자료를 읽으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이제는 이거 쌓아야 돼, 이거 포장해야 돼, 이런 거 대답을 하면서 즐겁게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황 토크가 근황이 그냥 일이에요, 일. 일과 휴식이 구분이 안 되고 일이야, 일. 자연스럽게 넘어왔습니다. 휴식이 뭐예요? 휴식이 뭐예요? 두 분 상임위가 다른데 두 분 다 지금 만만치 않아요. 사실 지금 22대 국회가 열렸는데 좀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운데 일단 얘기됐으니까 우리 이혜민 의원님부터 제가 오늘 질문지 준비하다가 대답을 하겠자고 막 건성건성하면서 제가 봤는데 이런 거지 주어. 당신 귀하께서는 여기가 기업이라면 바로 해고되셨습니다. 저는 이런 표현 사실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입법 노동자라는 사실을 가끔씩 잊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앞에다가 딱 출석을 시켰어. 근데 그분을 향해서 일가를 하는데 당신이 노동자라면은 해고됐어. 뭐였지요? 이전 방통위원장인 김홍일 위원장께서 네. 제가 방통위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냐 혹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줄줄줄 늘어놓으셔가지고 그때는 이게 전혀 준비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지만
이제 직업병이 나와가지고 저절로 이젠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목소리가 나와버렸어요.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였으면 해고다. 해고다. 그거는 그냥 팩트예요. 진짜 회사였으면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파이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회사였으면 해고다라는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왔었고요. 여기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일 못해서 탄핵당할 분도 나오고.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는 도망가셨을 때 런홍일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드리면서 그 말도 했죠. 런 성렬은 도망 안 가시냐고. 이번 정권에 들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도망을 가세요. 런종섭도 그렇고 다들 도망을 가시고 계셔서 그러면 대통령도 도망가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망가면 안 잡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댓글에 도망갔으면 좋겠어요. 막 줄줄줄줄줄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에 좀 안 맞는 발언일 수 있는데 이미 지금 소셜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퇴임 이유를 별별 걸 다 봤거든요. 네. 별별 걸 정말 다 봤잖아요. 슬픈 것까지 포함해서 다 봤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난 탄핵이 쉬웠나요? 그 염동설안에 자 그때 아직 다시 안 본 게 있다고 누가 달았어요? 그게 두 글자였습니다. 망명? 네. 그냥 바로 왜냐하면 나오네. 저기가 있죠. 이전에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그게 좀 다르다는 거야. 네. 헌법 만들고 이러면서. 그래요. 근데 너무 외국을 많이 다니시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계속 하셔도 되는데. 네. 자, 과방위 조금만 더 이어가 봐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엄청 큰 이제 인사청문회가 앞에 있어요. 네. 그분이 런을 했는데 이게 후임자를 임명하는 임명권자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읽잖아요. 네. 그 사람 중에서 한때는 이분을 기자로서 존경했던 언론인들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분을 생각을 했을 종군 때는 기자. 종군 네. 되게 멋진 종군 기자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김홍일 이정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진숙 후보자를 주르륵 놓고 보다 보니까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카드를 이렇게 막 쓰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이제 MB 정권 때 시작된 방송 장악, 그러니까 정부의 입맛에 맞는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체인을 다 완성을 하기 위해서 되게 무리가 되지만 이렇게 계속 카드를 날리고 있고 이동관, 김홍일의 다음에 더 큰 카드를 찾아왔구나. 그들의 시나리오를 완성을 하기 위한 카드를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시나리오냐면은 지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지형을 가지고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것이 점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양보하기 어려운 그 그렇죠. 지점으로 가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입법부도 할 수 있는 모든 걸 던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행정부도 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과천에 있는 방통위 앞에 가서 시위를 하면서 이제 문틀막 당하면서 이제 시위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현장에서 참 많은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혜민 의원님 담벼락 두 분 담벼락을 제가 가끔씩 들어가는데 제 거 들어갈 때마다 한 번씩 들려보는데 그때 임명에서 딱 광기라는 표현을 쓰셔서 네, 광기 어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송 틀면 나오네? 라고 했을 때 방송 틀면 그냥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방송이 정상이 아니더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언론의 물음표를 가졌을 때거든요. 방송을 틀었다고 해서 그게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 알고 이번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MBC에 힘을 조금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선민 의원님도 네. 지금 과방 이슈는 상임위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정치 전반에 맞아요. 대한 이슈고요.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슈죠. 그때 2016년 탄핵할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언론 지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알 수 있죠. 그래도 그때 JTBC에서 용기 있게 방송을 해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저희는 언론에 계속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지만 또 레거시 미디어에서 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희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를 위한 여야 합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한쪽 퇴장하고 네. 그 중에 퇴장 이유가 들어오면은 이제 증인 출석, 창문 출석에서 예. 엄청 많은 연예인 이름을 다 썼기 때문에 이런 거 하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막 이런 네. 거였어요. 설명을 조금. 안건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음. 그 부딪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루 하냐 이틀 하냐 네, 가지고 이제는 말이 많았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퇴장을 하긴 했습니다. 이틀로 하자. 야당에서 이틀로 하자. 여당에서는 하루로 하자. 근데 하루로 하자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임명될 건데. 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어차피 좀 임명될 무례하다. 건데. 그죠? 근데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루 하든 이틀 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사람을 지명한 대통령실을 탓해라. 검증할 게 너무 많은 네. 거예요. 검증할 게 너무 많으면 사실 이틀도 짧죠. 그 부분이 있어서 날짜 가지고 하다가 퇴장을 하셨고, 증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진수 후보자가 자초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연예계를 좌파 우파로 그냥 나눠버렸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방송의 공공성을 보장을 해야 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임명이 되더라도 네. 스스로 사퇴를 해야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증인이 조금 증인이라기보다는 연예인 쪽은 다 참고인이 많았었고, 근데 참고인은 사실은 안 오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진수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됨에 있어서 목소리를 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모시기 위해서라도 우선 기본 리스트는 좀 길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지난 2016년 탄핵 국면에서 그거 조윤선 장관하고 당시에 김기춘 비서실장 그걸로 실형받았죠. 블랙리스트로요. 네. 뭐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근데 이걸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정말 대통령 혼자 트럼프 이펙트가 아니라 너무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이 이게 약간 이 역치가 올라가가지고요. 웬만한 일에는 별로 놀라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냥 블랙리스트 전국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그렇죠.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그런 일이 너무 많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하나 이게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2024년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에서 볼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셔도 항상 이렇게 각성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청자 여러분, 내일 오늘 수요일이죠. 모레 금요일 오전에 MBC 출신이신 정동영 의원님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나오셔서 MBC 상황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한 시간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상임위에서 제 앞자리에 앉으세요. 네. 앞자리에 앉으시면은 가끔 그 야당 쪽에서 약간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세요. 친절한 미소. 네. 아유, 이거 얘기하려면 끝도 없지만 우리 보건복지위는 여기는 상임위가 7번이나 열렸는데 지금 보건복지위는 저희도 많이 열렸어요. 처음에 2차례 그 회의를 했고 여당이 안 들어온 상태로 비공개 간담회까지 3차례 했었고 그 지난주에 6월 26일 날 청문회 했었고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청문회 했고 어저께 또 업무 보고 받아서 현안 질의했었죠. 26일에 청문회 하면서 그때 보건복지부 장차관 그리고 뭐 의료계 뭐 환자들 관련된 참고인 신청해서 많이 물어봤고 이게 의대 증원 관련해서 2,000명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는지 저는 국민들이 이해했다고 봅니다. 계속 누가 2,000명을 주장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저는 차마 밝힐 수 없지만 직접 들었거든요. 용산에서. 그런데 복지부 장관 계속 내가 결정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아까 석간이었나 제목이 하하 김선미 의원님 머리띠 너무 귀여워요. 찜질방 양머리. 제가 요게 루피
머리띠인데요. 제가 우리 애들이 저 루피 닮았다. 루피. 네. 자, 근데 네. 사실 저희 주변에 네. 오늘 아까 석관이 결국 의사 가운 1만 명 네. 가운 벗나 1만 명 가운 네, 벗는다 네. 이게 이제 네. 제목이었어요. 아. 일면 제목이었는데 우리 제작팀에서도 제 후배님께서 한 분이 그러셨어요. 어쨌든 좌우당간 의사 정원을 늘리는데 성공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한 건 잘했다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그런데요. 얘기를 해요. 네. 우리 그런데 의원님께서. 문제가 뭐냐면 의사 증원 해야 돼요. 근데 당장 지금 보면 내년에 1,500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오려면 한참 걸리죠. 근데 지금 당장 전공의들 10,000명이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1,500명 혹은 2,000명 늘리자고 10,000명이 병원을 나간 것, 이게 이제 붕괴죠.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올해는 어찌어찌 간다고 칠 수 있어요. 예, 전공의가 없어서 지금 병원이 난리가 났는데 환자들이 지금 의료 이용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병원에 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올해 어떻게 뭐 PA에게 의존하고 전공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간다고 치는데 내년 되면 이 전공의들이 어쨌든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겨우겨우 균형을 어려운 상태로 맞춰놨던 균형이 다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들에서는 내년이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PA가 수술하게끔 다시 한 1년 동안 밸런스를 맞춰놓으면, 균형을 맞춰놓으면 내년에 다시 들어오면 전공의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미 채용한 PA를 해고시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중간 사이에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래도 전공의는 받아야 되니까 지금 사직 처리하고 9월에라도 전공의들 다시 돌아오게끔 지금 해놨는데, 그러면 이 전공의들이 나간 전공의들이 어디서 나가서 어디로 들어오냐? 필수 과목에서 나가서 비필수 과목으로 들어올 거고요. 지방에서 나가서 빅5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필수 의료를 위해서 중증 의료 그리고 지역 의료의 의사를 확충하겠다고 그러는데 정작 그쪽이 더 빠져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병원 노동자들은 환자가 줄어들고 이러니까 노동자들은 무급 휴직 나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부는 아주 극강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환자들은 잘 모르세요. 방송이나 이런 이슈들은 일반 국민들이 잘 아는 이슈인데, 이 의료의 이슈는 환자가 돼서 병원에 가야지, 그것도 입원을 해야 알기 때문에 보통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이면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 이게 판도라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근데 알고 열었냐? 이럴 줄 모르고 열었죠. 계속 이거 어떻게 대책이 뭐냐?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게 저는 사실은 이제 기자라는 그런 관성이 좀 남아 있어서 덜 다룬다는 느낌이 들어요. 언론이. 예. 일부러 그럴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거 있겠죠. 네, 저는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거꾸로는 우리가 많이 네. 접하잖아요. 마구 다뤄서 네. 사실은 그게 그게 한쪽이 굉장히 편중되게 다루고 이게 있죠. 이제 아예 안 다룸으로 또 하나 인해서 있어요. 또 하나 있는 게 너무 일이 많으니까 웬만한 일은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이슈가 예. 계속 날마다 네, 터지고 네. 덮고 그 정치부 있거든요. 기자들은 지금 제일 큰 이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예요. 너무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니까 지금 그런 이슈를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저 민주당 출입 기자들도 국힘 전당대회 보는 국힘 전당대회에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 문제들 저도 이 뉴스 따라가기 어려운데. 아니, 그 의료 관련해서 저는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살인적인 의료보험을 그렇죠. 내면서 밖에 나가 보면 네. 그거 엄청 경험하고 옵니다. 네, 진짜 살인적인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병원을 못 가는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시스템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붕괴를 할 수 있나. 그래서 굉장히 막 분노하는데 우리 김선민 의원님께서 잘 싸워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보고 근데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지가 있어야 싸우기라도 싸우죠. 너무 의지도 없고 다들 이제는 탁 이렇게 이 고무줄이 탁 튕겨져서 복지부 공무원들도 이제는 날 죽여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당 담당 부서 공무원도 그렇고 지금 국회에 있는 여당 의원 보건복지부 상임위 여당 의원들도
뾰족하게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기가. 근데 뭔가 왜 그 과학기술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게 네. 끊어졌죠, 고무줄이. 네, 지금 뭘 해야 될지 무력감에 모르고 빠졌어요. 네. 지금 올해보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지금 올해 꽃나무에다가 내년에 물 줄게. 그러니까 이분들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꽃나무 다 말라 죽고. 이런. 네. 그리고 내년 되면 신기하네요. 신기한 과학기술도 정권이에요. 의대로 빠져나간 인력들 네. 어떡하겠냐. 네, 네. 그치. 아, 제 가까운 중에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지 전우인데 의대 시험 준비 중이십니다. 새로운 기회인가요? 자, 잠깐 쉬어갈게요. 네. 상임위 활동 근황 여쭤봤는데 여기서 그냥 시국 얘기 다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 20만 돌파 기념이라 우리 두 분이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가 성장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자양분으로 저희를 도와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성적표를 조금 오, 네. 성적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출연한 적이 오늘로 두 번째잖아요. 아, 네, 네, 그 첫 네. 번째 때 인터뷰 했는데 최고 조회수가 38,000을 오,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혜민 의원님은 단독으로 나오셔서 최고 수치가 67,000. 아유 훌륭한 성적표예요. 쇼츠는 24,000으로 두 개가 됐고요. 김선미 의원님, 여기서 좀 윈. 와, 97,000. 네. 네. 근데 쇼츠 129만. 네. 우리 뭔지 대표님, 아시죠? 네. 다 알죠. 근데 아까 앞에 저 시작할 때 댓글에다 저 혼자 빵 터졌어요. 아니다. 태양. 129만 나온 건 딴 거고, 네네네네네네. 42만 나온 거에서 굴러가는 거. 네. 굴러가는 네, 거. 네네네. 조 대표님의 걸음걸이는 고칠 의향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루는 좀 달라지셨어요. 하루 앞서서 걸으시라고 했어요. 나하고 정춘세 의원이 앞서 걸으라고 순서를 그랬는데. 바꿔서 앞서서 걸으시라고. 아니 사실은 우리 조 대표님 흉을 볼 수 있는 코너 몇 개 없다고 그렇게 선전을 해서 그런지 오시는 분들마다 여기서 네. 폭로를 하고 가시는데 네. 이미 3종 세트 들어갔잖아. 하나 더 3종 세트. 있는데. 그러니까 굴러가기, 네. 굴러가기 한다는 거 너무 하나랑 잘생겼다는 거. 너무 네, 잘생겨서 네, 주변을 네. 그다음에 우리 김재현 의원님이 사투리로 하고 오셨어요. 당신 입은 입이고 내 주디인이 주디이냐. 맛있는 거 혼자 잡수시고 사진에다 자랑해갖고 속상하게 만든다며. 네네네. 밤에 너무 문자를 많이 보내세요. 그거는 제가 할 저희가 말이 아니네요. 작당을 해가지고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는데 10시 이후 10시도 네. 늦은 거지.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아니 그때 10시 얘기했죠 저희가 10시인가? 제가- 11시인가? 네.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네. 먼저 텔레그램에는 예약 문자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대표님 플리즈 박은정 의원님이 그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대표님 네, 플리즈 직접적으로. 그래서 네. 제가 대표님 플리즈까지 올렸어요. 네. 그리고 김준영 의원님이 그러니까 11시 이후에는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올렸어요. 11시 이후. 네, 아, 11시였어요. 김준영 의원님께서 사실은 딱 짚어주시긴 했어요. 명확하게. 그랬는데. 그날 국민연금이 그랬는데. 터졌어요. 네, 국민연금이 그래가지고, 맞아. 영수회담에서 터졌나? 그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을 44%로 받아버렸죠. 그래서 제가 급히 그 논평을 내느라고 제가 11시 반에 문자를 보내버린 거예요. 아니 당구장 표시 있지. 긴급한 경우 빼고. 그래서 제가 자구장 표시. 제가 나중에 그 문자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잠깐이라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치. 사실은 당일로 그거 벌써 깨졌어요. 저도 그렇고. 네. 근데 아니 진짜 국회의원들이 원래 그렇게 일 열심히 했어요? 혹시 제 주변에 보는 보좌진 중에 네. 어떤 분이 계시냐면 예. 한 분이 딱 제가 원래 알던 분인데 원래 네네. 원래 그때 우리 같이 본인이 선거 같이 다니던 분. 네. 선거 다니시던 분 말고 그 다음에 근데 원래 살아오면서 국회의원들을 굉장히 욕하셨었대요. 네. 내 세금 갖고 가가지고 핑핑 놀고 근데 저한테 국회의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뭐 어쩔 수 없는 네, 열일을 하십시오. 근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네. 일하면서 또 배우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조 대표 이제는 흉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다 털었어. 아니요,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PD님 제가 OX 퀴즈 그거 부탁드렸는데 좀 갖다 주세요. 예. 네. 자, 여기서 제가 돌발 퀴즈를 좀 한번 내볼게요. 예. 문제가 많아요. 예. 자, 두 개.
오호. 네. 아, 네, 있어요. 예뻐요. 네. 자, 제가 나는 카메라 앞발이 실물보다 낫다.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여러분, 네. 20일 날 당대회 듣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네. 나는 글쓰기보다 말하기를 더 잘한다. 하나, 둘, 셋. 아, 뭐야. 네. 저는 둘 다 오가 네. 나와서 이분들 방송에 최적화된 연예인들이세요. 이러려고 그랬는데. 글이 나오세요? 저는 글이에요. 그리고 말할 때도 이렇게 한번 글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다는 못 쓰죠. 왜 초반에 글로 써야지 그 다음에 쭉 이어서 말이 되더라고요. 이혜민 의원님은 실물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음. 실물이 카메라가 잘못했네요. 당원들이 많이 부르시죠? 네, 굉장히 아, 많이 하죠. 당원, 네. 당원 그리고 모임 저희가 가면, 공통으로 듣는 말이 있어요. 네. 왜 그렇게 웃냐? 하지 마라. 아, 웃는 말라고. 것도 죄야? 네, 웃으면 웃는다고 뭐라고 하셨고. 아니, 어떤 저는- 분들은, 예. 저는 굉장히 잘 웃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뭐 장단점이 뭐냐고 물어보시길 잘 웃는 거다. 근데 안 웃을 때는 작정하고 이 상황은 내가 심각해야지 그렇게 하고 안 웃는 거 혹은 화났을 때 그때 화를 안 내고 그냥 안 웃더라고요 제가. 저는 웃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나마 상임위 할 때, 상임위 안 할 웃죠. 때는 안 웃게 돼요. 안 웃게 되죠. 저절로. 열 네, 받죠. 그쵸. 네, 지금은. 예. 그래서 이런 모습 처음 봐요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크크할 때 있잖아요. 크크할 때 있어요. 크크크. 상임위 때?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이 난데도 카메라 앞에 서시고 그 말보다는 글인데도 말을 또 잘하세요. 버릴 말이 없고. 덕담 많이 들으셨지 않아요?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링 해주는 주변에서 방송에 대해서만. 방송에 대해서요. 덕담 들을 때 있죠. 어떤 덕담이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거는 어저께 토론회 했잖아요. 우리 온라인 토론회 할 때. 네. 점점 나아지네요. 그게 제일 저는 나아진다. 나아진다. 아우. 그거는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토론회를 제가 다 모니터링 했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저는 나아졌어요? 증인. 네. 매번 팍팍팍 올라가서 사실은 한 가지 약간 아쉬웠던 게 한 번 더 할 걸. 아이 그만하세요. 너무 한 번 더 할 힘들었어요. 걸. 예. 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혜민 의원님은 어떤 칭찬 덕담? 저는 특히 요 메디치 미디어에 나가고 덕담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무엇일까요? 책? 네. 책. 책 이야기를 아주 그거는 많이 우리 유일한 해주시고 컨텐츠. 많이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었냐면은 어떤 분은 그 책 본인도 읽었었던 책이고 다시 생각하게 해서 고맙다. 네. 어떤 분은 새로 사서 읽었다. 오. 너무 좋더라. 이런 말씀들도 해주시고 제가 책과 관련된 일을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이지 않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울리는 데 나가서 어울리는 인터뷰를 했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앞으로 월간 네. 이혜민에서 책 얘기 계속 하실 거니까 12번 월간 이혜민을 하면은 12권 책이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진짜. 기대가 저부터 기대가 돼요. 자, MBTI J입니다. 네. 어디요? 질문이. MBTI J이신가 봐요. 아. J입니다. 네, 저도 정확하게 또 J예요. 저렇게 꼽으시네. 저는 극 J예요. J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혜민 의원님 책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꾸준히 나올 거니까, 네, 들게 하시고. 자, 우리 정세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두 가지를 하나를 뽑았는데, 이게 그저 웃으며 관전하다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가 된 국힘의 폭로전.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당에서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뽑았는데, 예. 진짜 선견 지명이 지명이 있었죠? 있다. 그리고 네. 일각에서 조 대표가 개인 한풀이 하느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네. 지금 아니라는 게 네.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뭘 봐야 됩니까? 그게 우선 저희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또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1호 법안으로 냈던 한동훈 특검법은 그걸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고요. 예. 이번에 폭로되는 것. 그래서 곧 저희가 금년간에 저희가 다른 액션을 하나 할 겁니다. 자, 근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나오고 있죠. 댓글팀. 댓글팀.
근데 댓글 나왔다는 건 한동훈 씨도 있다는 거고 김건희 씨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건 청탁, 나경원 씨 사건 맞아요. 청탁. 네. 너무 기괴하죠. 게다가 처음에 그 나왔던 저 문자에서 사과해라 마라 이거는 국정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대표님도 쓰셨는데 만약에 과거에 민주당 당대표한테 김정수 여사가 그런 문자를 보냈다? 그럼 무슨 예.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이고, 난리가 났겠죠? 이거는 뭐 예. 아마 삼족을 멸하고 될 거예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국정 개입할 거라고 그러니까 선거 때부터 그 얘기 나왔었어요. 근데 항상 나올 때마다 저는 아이 설마 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사실로 밝혀져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나왔어요. 꼭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다수는 누구 것이냐 가지고 얘기했던 게 시간 지나니까 전부 사실로 드러났던 거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오늘 그냥 제가 보면 안 되죠. 맞아요. 김보엽 수석 대변인이 네, 네, 쓰신 네. 그 첫 문장을 보고 국힘 당대회 좀 오래 하라고. 오래 하면은 특검하기 전에 다 나온다. 모든 게 다 나올 것만 같은. 저는 그 생각엔 반대예요. 너무 너무 피로도가 피로도가 올라가고 필요해요. 저는 약간 직업병이 있어서 뭐든지 무슨 일이 막 터지면 약간 스텝백해서 이제는 보는 편이긴 한데 지금 퍼즐 맞추기? 네. 직소 퍼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직소 퍼즐을 맞출 때 사실은 정답이 있어요. 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알고 그림 있어요. 있잖아요. 네. 근데 그치. 이제는 퍼즐 놓고 이게 어디지 하다가 놓고 또 어디지 하다가 뭐 바꿀 때도 있고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단계고 퍼즐은 뒤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림이 나왔으니까. 네. 예, 그렇기 그림이 어제 때문에 나왔어요. 네. 거기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퍼즐 전체가 어떤 그림인지 다 형상이 나왔잖아요. 예. 네. 너무 놀라운 건 이 모두가 다 관계가 다 형성이 되고 있다는 네. 거. 맞아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몸통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지. 그게 사실 오늘 저희가 예쁜 파자마를 준비하고도 안 입은 네, 이유가 맞아요. 네. 사실 내일 모레 그것 때문이었어요. 네, 딴거 네, 아니에요. 네. 저희 모두가 네, 그냥 네. 저희 이렇게 이쁘게 하고 좀 코믹하게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만 우리가 맨날 우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 최수근 해병 숨직한 지가 한 일주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금요일 날. 거기서 저는 네. 그 도이치모터스가 거기서 튀어나올 줄은. 그리고 오늘 결국은 그 대통령 기사실 전화번호가 결국 경호처 이것도 또 사람들이 의심하죠. 이제는 이 정도가 되면 안 믿죠. 안 믿어요. 뭘 갖고 뭘 만든다고 그래도 믿기 어렵지. 네. 그래서 네. 지금 가방 꼬리 자르기 한 거예요. 가방꼬리 행정관이, 지금 가방꼬리 자르기 한 것도 지금 사람들이 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막 여러 동물들의 꼬리를 자르는 네, 짤들이 봤어요. 많이 네. 돌아다니고 있고. 근데 저는 꽤 오래전부터 사실은 최혜병 그 사망 사건과 이제 도이치모터스.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을 얘기를 듣고는 있었어요. 듣고는 있었으나 뭔가 나오진 않았었는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에이 말도 안 돼. 설마 설마. 그랬죠. 설마 이게 너무 멀잖아. 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어. 그랬는데 저는 녹취나 이런 게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구나. 그런 존재가 있었던 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녹취록이 나오고 녹취록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여러 증거들이 드러나는 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이것은 안 좋은 거야라는 국민적인 어떤 마음이 딱 기울고 나면 녹취록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엔 감추려고 했다가 그렇죠. 네. 더 이상 감추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 시점이고 더 아까 제가 직소 퍼즐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는 속도가 꽤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게 이거 된 저기네 거지. 이렇게 하고 다 네. 끼워 넣게 되는 거죠. 네, 그전에는 정말 도대체 대통령이 왜 사단장 한 명을 지키려고 저 난리를 치나. 그리고 막 국방부 장관을 갑자기 호주 대사로 그렇죠. 보내고 그 무리한 일을 이렇게까지 하나 다들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선거 네, 국면에서. 그러니까 경로를 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왜
왜? 왜? 그 왜에 대한 궁금증이 처음에는 굉장히 컸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해가 되죠. 네, 모습이 동의한다는 게 맞춰지고 있다. 아니라 네. 왜 화를 경로했는지가 이해가 돼요. 네, 네.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다. 네. 아, 이게 지금 모레가 이제 지금 1,400만이 넘었나요? 140만? 140만 예, 넘었습니다. 140만이 넘었고, 사실은 정당성이 또 확보됐어요. 왜냐면 반대 청원이 또 넘었어. 5만인가 제가 5만, 마지막. 그것도 네. 청문해야죠. 그러니까 네, 잘 됐어. 그럼요. 잘 됐어. 네. 네. 오히려 네. 탄핵하자마자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아니, 국회가 제대로 공정하게. 나가는 거지. 네. 탄핵 청문회를 했으면 반대 청문회도 해야죠. 음. 그거는 공정하게. 제가 요즘 공정한 선거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공정에 아주 꽂혀서 공정하게 해야죠. 네. 지금 선거 기간 중이셔서 네. 공정한 선거.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서 네. 지금 이번 사안에서 좀 요건 것만 정리하는 네. 멘트를 하시면 해주세요. 어떤 관점으로 지금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요 전에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를 하셨는데, 감춰도 돼, 내지는 감출 거야 하다가도 이게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은 힘으로 존재함을 느낄 때 두려움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140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 자체로 봤을 때는 예전에 탄핵 국면, 촛불 탄핵, 그때를 생각을 하면 숫자 자체는 작게 보일지 몰라도 지금 국회 시스템의 엉망인 것을 생각을 하면 그렇죠. 140만 명에다가 굉장히 여러 곱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예. 이거는 어느 정당에서 먼저 정당이 들고 나와서 한 일이 아니라 국민이 네. 먼저 시작해서 국민이 청원을 한 것이라고요.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탄핵 청문회는 이제는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것도 5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5만 넘으면 사실은 이제 상임위에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모든 옵션을 놓고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곳이 어딘가, 그 지점이 어딘가를 같이 봤으면 좋겠고, 이게 왜 같이 다 함께가 중요하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게 이렇게 바늘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바늘이 보통 니들이 넘어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늘이 확 넘어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은 바늘이 이미 저는 넘어가고 가속이 딱 붙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서로 알리고 서로 공유하고 그냥 마음껏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그럴 수 있는 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우리 당대회 때 많이 오시면 그 힘이 더 폭발적이 되지 않을까? 많이 와주세요. 네. 저 지금 우리 강미정 대변인한테 척탁받았어요. 마구마구 홍보를 해달라고. 당연히 해드리죠. 네. 김서명 의원님께서도. 저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태백에 있을 때 그 의대 증원을 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2,000명. 예. 처음에는 한 600명부터 시작해서 2,000명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저는 딱 돌아누웠었어요. 정말 나는 여기는 끼고 싶지 않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건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를 저 나름대로 계속 알아보기 시작했고,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복지부 공무원들한테 진짜 무리한 지시를 하고, 뭐 거기도 경로설이 나오고, 그러다가 다시 정치권에 나와 보니까 사방에 너무 여러 군데서 이런 이 국정의 실패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냥 두면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론도 그렇죠, 외교안보도 그렇죠, 뭐 검찰개혁 이름 말할 수도 없고 세제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국정이 실패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파괴 붕괴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뚜껑이 열리는 거는 그런 국정의 전반적인 붕괴는 국민들에게 잘 와닿지 않겠지만 좀 말도 안 되는 말초적인 것들이 딱 이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그때 빨리 이거를 제거하는 게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앞당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서명 의원님 네. 조금 한 가지를 당 차원에서 뭘 더 할 거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지금 생각난 게 내일 아침에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얘기하면 특종이잖아. 오늘 기자회견 할 겁니다. 최고위에서 당 권한대행께서 네. 특검법에다가
뭘 넣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관계가. 관련된 사안들을 음. 저희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미 그냥 오늘 단- 사실 단어가 나왔어요. 음. 네. 다시 꼭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늘 발표한 최고의 발언 내용이 쭉 네. 나와 있거든요. 네, 홈페이지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팁 다 드렸습니다. 아, 시간이 진짜 금방 가요. 우리 보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분들 같은 분들만 정치하면 걱정이 없다. 걱정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ame over. 여전사. 네. 네. 전사세요. 네. 남전사라고 안 하잖아. 전사에.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이게 시간이 이제 많이 막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 또 릴렉스 하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2대 국회의원 분들이 유난히 공부를 많이 한다는 실제 우리 혁신당이 바람을 먼저 일으킨 거는 같아요. 네. 아주 민주당 의원분들도 네.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네. 막 힘들어하세요? 공부 모임이 한 9개씩 있으신 의원이 네, 계세요. 네, 막 네. 다들 그러시잖아요. 네. 뭐 다들 그런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또 우리가 네. 이거를 빼고 할 수는 없죠. 메디치 미디어의 고유한 브랜드 특성이니까 역대급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자, 우리 이혜민 의원님부터 한 번 잡으면 20년 있는다. 네, 오늘이 제가 지금 지금 가져왔어요. 몇 가져왔는데 번째 책이죠? 오늘이 네 네 번째인가요? 번째 책. 네, 세 번째, 네, 네 번째 네. 헷갈려. 네 어쨌든. 번째인 것 네 같습니다. 번째. 네, 네. 가져왔는데 네. 제가 저걸 준비하는 동안에 김선민 의원님께서 아, 먼저 예, 대답을 그러시죠. 좀 해주시면 우리 좋을 것 김선민 같습니다. 의원님. 카메라. 근데 네. 네. 책 안 읽는다고 뭐라고 못 하겠어요. 분초를 하도 쪼개 쓰시니까. 저요? 저는 마이크를 갖고 가셔야 돼요. 아, 들고 사는데요. 자, 김선민 의원님부터. 사실은 여기 나올 때 뭘 소개할까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가불선지국을 소개할까 하다가 네. 그럼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근데 최근에 음. 가불선진국하고 조금 더 딱딱한 책은 사회권 선진국, 사회권 현황과 과제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네, 예. 네. 근데 뭐 그것까지 다 읽으실 필요 없고 가불선진국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요즘 지지자가 한 분 주셔가지고 읽는 책인데요. 괜찮은 정치인 되는 법. 정말 괜찮은 정치인 되고 아주 싶으시죠? 이렇게 딱 가벼워서 핸드백에 넣고 다니기도 좋고, 근데 굉장히 실용서예요. 뭐 SNS를 어떻게 해라, 뭐 네. SNS를 직접 해라. 뭐 그리고 지지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라. 그리고 말할 때 원고 읽지 말아라.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해라. 이런 얘기 있어서 정치인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리더십을 키우고 싶은 분들 재밌습니다. 이 책 제목을 제가 방금 처음 봤는데 네. 괜찮다라는 말이 사실 되게 멋진 네, 말이에요. 어렵죠. 네, 맞아요. 괜찮은데. 그 사람 뭐 훌륭해라든가 뭐 좋은 사람이야 뭐 여러 가지 네. 명사들이 있는데 괜찮다. 이거. 굉장히 이게 공짜를 조심해라.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지 마라. 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라.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하지 마라. 언제든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삼류 드라마는 피하라. 당신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잊지 마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그렇군요. 네. 저도 읽겠습니다. 네. 저 근데 지금 얘기하다가 눈을 와, 동그랗게 떠. 선생님 영문 와우. 이거 옛날에 사신 건가 봐요. 네, 이거는 제가 진짜 고민했어요. 이거 못 갖고 살아. 올까 말까. 자, 그 고려원, 김영사 거 말고 고려원 소설 영문문입니다. 고려원 거는 한국이 베른 조약에 가입하기 전에 번역된 거기 때문에 절판이 됐어요. 절판이 돼서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이 책을 읽었거든요. 3남매인데 3남매와 이제 아버지 4명이서 이 책만 읽으니까 저 고등학교 올라갈 때 어머니께서 갖다 버리셨어요. 근데 4명이 폐인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다가 그때부터 못 읽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짓을 했느냐. 중고를 아주 비싸게 어렵게 구해서 샀습니다. 와, 그래서 이 중고를 사서 다시 이제는 책장에다 꽂아 놓으니까 친정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이것만 읽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근데 글씨가 되게 작다. 글씨가 작다. 우리는 이런 책 제가- 보면 의원님 네. 냄새가 냄새가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정말로 제가 20년 넘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읽던 책이니까 진심으로 20년 넘은 책이기도 하지만
어렵게 구했고, 그다음에 옛날에는 재밌게 읽었으나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무협지니까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막 장풍 쏘고 막 축지법 쓰고 막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굉장한 정치 세계를 배우는 정치 거죠. 세계가 네. 있고 그다음에 의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뭐 뒤에서 칼을 꽂기도 하고 진짜 칼을 꽂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동시에 아마 이 책 궁금해도 어떡해. 네, 이거 책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 책은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가 어느 연령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500이 제일 많아요. 알지요. 제 또래의 특히 남성분들은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젊은 날의 책이 아닐까 예. 그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 가져왔습니다. 아니 네. 고려원까지 나왔어요. 다 나온 네, 거예요. 고려원. 출판사 이름에. 고려원.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즐겁게 읽었었던 네. 경험은 가져와 봤습니다. 가볍게 즐겁게 읽은 무협지나 지금 오히려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네. 우리 모든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이게 지금 갈수록 이혜민 의원님의 책 속에는 갈수록 점입하게 이거 좋은 데 써야 되는 말이 아니지만 좀 정말 감탄사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예, 자 쓰러지겠어요. 네. 책이요? 아니면 책이요, 사람이요? 책도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네, 하여튼 자 오늘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20만 돌파 기념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모두의 저희끼리 이렇게 수다 떨 때 국회의원이 연예인이다. 바쁜 일정을 쪼개서 업무를 보시기도 바쁜데 이렇게 오라는 곳이 많아서 별별 걸 다 해야 되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파자마를 미룬 이유가 우리 최수근 해병 일주기가 내일 모레기 때문이고 또 모레 그때 이제 탄핵에 대한 이제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것에 대한 또 논의를 하는 국회에서 그 시간이잖아요. 우리 일주기 생각해 보면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네. 부모님도 떠오르고 네. 지금 수원의 사무실 한 공간에서 책상 하나하고 의자만 갖고 버티고 계시는 우리 박 대령님도 떠오르고 뭐 위로의 마음이 말씀도 그래요. 좋고 네. 국민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좋고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정리를 하겠어요. 네. 세병 특검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혹은 또 영상에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세병 특검법은 아들을 군대에 보낸 많은 국민들 그리고 앞으로 당신이 군대를 갈 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민생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상이 밝혀져야 되고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왜 수사는 중간에 중단이 되어야 했는지 이걸 밝히지 않으면 지금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 군대를 가는 이 많은 제 조카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 것이 세병을 위한 가장 근원적인 위로이고 넋을 달래는 일이고 그 부모님들을 위한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용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최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던 시점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이후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고요. 그때 방청석을 봤어요. 방청석을 봤는데 당시에 여당 의원님들이 계속 국회의장님께 이제 항의를 하면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은 장면들이 많이 펼쳐졌었고 그걸 다 지켜보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병대 예비역 분들이 방청석에서 그걸 다 보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투표를 하고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다시 봤어요. 그분들. 그랬더니 인터뷰도 하시고 이제는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가시긴 했었는데
설마 하니 그렇게 또 어렵게 다시 한번 올렸는데 거부권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우리가 설마 하는 게 이 정권에선 진짜 하더라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죠. 그렇다면 더 이상 국민들도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속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민심이 다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아니다, 금요일 날, 제가 전당대회 때문에 자꾸 토요일이 입에 붙었습니다. 금요일 날, 조국혁신당은 지금 일주기에,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그 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다 드릴 것이고, 아까 제가 언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론에서도 이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이 최혜병 사건에 연루된 모든 문제점들, 정권에서 그동안 우리한테 물음표를 던졌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방송계에서도 많이 다뤄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의는 승리한다?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지, 그 나쁜 사람의 지위에 고하를 막론하고 그걸 지켜보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많은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일정 쪼개서 오늘 비가 엄청 왔는데요. 예, 또 비 피해도 걱정이 많아요. 네. 예, 어쩜 1년 전에 상황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제 환경도 그렇고. 자, 그래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울하게 끝나면 안 되니까 우리 네. 이혜미 의원님은 또 눈이 또 이미 쪽팔리셨어. 큰일이야. 자, 20일 전당대회 한 네. 번 더 자랑하시고 강조하시고 네. 오시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우리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요. 자, 우리 7월 20일. 두 분 의원님의 요거 후원하시는 계좌랑 다 공개돼 있어요. 네. 예. 안 하신 분들 들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거 찍으시면 됩니다. 네. 이걸 계좌번호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네. 자막해드릴게요. 이혜민 TV 들어오시면 거기에도 써져 있습니다. 해는 바다해를 쓰기 때문에 아해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해 이를 쓰시고 네. 없어요. 여인은 저예요, 저. 없어요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몰랐어요. 국회의원이 어떤 식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지.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네. 진짜로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토론회 하나를 열더라도, 그 다음에 법안을 더 연구하기 위한 연구회를 열더라도 결국에는 후원금 국민의 마음으로 움직이는구나를 많이 알았고요.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거는 정말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마음 모아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이십니까? 우리 김선미 의원님 건 얼굴이 없네? 네, 얼굴 같이 없는데 보여야 이거 찍으시면 QR코드 QR코드 있어서. 찍으시면 저희 SNS, 유튜브 전부 계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에 후원의 계좌 다 있습니다. 저도 공공기관에서 지내다가 국회에 오니까 이렇게 제가 후원금을 직접 홍보를 하고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가 얼마나 뼈저린 일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돈의 문제도 있지만 그건 결국 마음이고 응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힘이 나서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를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 전당대회 그래도 네, 해야죠. 네, 7월 20 토요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이번 김선미 의원님께서 도전하시는 최고위원도 뽑고 네. 당대표도 뽑고 조국혁신당의 첫 번째 전당대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당원이라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이 차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것보다는 좌석이 너무 차서 넘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거 해도 돼요? 네, 하십시오. 네. 하세요. 네. 네, 제가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회권 선진국 대장정, 주권당원 혁신행동, 백년정당 정치학교, 그리고 제7공화국 운동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최고위원으로 크게 써주십시오. 제 이름도 글자도 크게 써주시고 저를 크게 써주십시오. 무엇보다 저희가 열어가는 새로운 조국혁신당 1.0 시대 지켜봐 주십시오. 김선민, 기호 1번 김선민에게 표를 부탁드립니다. 짝짝짝짝짝. 그 지난번 창당대였나요? 3월 네. 3일. 네. 예. 그때는 바깥에 못 들어간 사람도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제가. 네, 네. 저는 이번 토요일 날 그래서 네. 정말 너무 궁금해서 지금 뭐 취재도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일단 가는 여러분 거고요. 꼭 와주세요.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준비를 더 아, 철저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또 이혜민 의원님이 네. 계시니까요. 저는 기대가 많이 여러분 됩니다. 굉장히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데 농담이 아니라 미끼가 아니라 진짜예요. 네. 저희 메디치 미디어 바깥에 조국 오디세이 저자들도 나오셔요. 네, 네. 네. 들리셔가지고 같이 인사를 나누면 네. 좋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만 낼게요. 이건 퀴즈로 내고 맞히신 분들에게 네. 선물하시는 거예요? 네. 아, 저도 하겠습니다. 선물 걸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는 태양과 대양의 만남이었다. 태양과 대양의 만남이었다. 이게 뭔지 아시는 거 댓글 달아주세요. 자, 저희는 다시 월간 김선민과 월간 이혜민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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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속을 끝내야 되는데. 두 분 화이팅이에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윤석열 정부의 끊임없는 창고가 있으니까 이 정부가 특성이 그래요. 무한대로 제공해줘. 8시 50분부터 네. 30분 정도 매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유명한 탈탈 털어드립니다. 이 정도는 파셔야죠.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